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황방송도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투자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약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상승미소 방송은 고기를 잡아다 드리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방송을 항상 목표로 합니다. 그래야 사물을 보는 관점,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새벽에 마감한 미국의 3대 지수는 큰 폭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37포인트, 나스닥은 100포인트, S&P 500은 29.5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이제 사상 최고치 약 40포인트 밑에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시장의 상승으로 골드는 온스당 12.79달러 하락했고요.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도 어느새 1.769%가 됐습니다. 제 생각엔 1.9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던 이유는 어닝 시즌 시작과 동시에 발표된 11개 기업의 실적 때문이었습니다. 11개 기업의 실적 중 9개 기업이 better than expected,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나머지 2개 기업, 골드만삭스와 웰스파고, 미국의 은행들이죠. 이 2개 은행은 예상보다 나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즉 모두가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11개 기업 중 9개 기업이나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던 것이죠. 그런데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실적은 better than expected입니다. 즉 예상치보다 좀 좋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상치는 나쁘다고 예상했죠. 이미 3분기는 전체적으로 S&P 500 기업에서 마이너스 4% 정도의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하락할 것이다. 나쁘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한 것보다는 덜 나쁘다. 웃기죠? 웃깁니다. 나쁜데 예상한 것보다 덜 나쁘다고 시장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본은 오르고 싶은 거죠. 그런데 현명한 투자자, 친수익파가 되기 위해서 투자자라면 기억해야 될 게 이런 나쁘다 그런데 예상한 것보다 덜 나쁘다 이런 변명이 통하기 위해서는 납득할 만한 변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납득할 만한 변명이 향후에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관점이죠. 즉 납득할 만한 변명은 뭐죠? 실적이 나쁘다. 변명은 미국과 중국의 지난 2년간의 무역 분쟁 때문이다.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가? 지난주에 휴전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이 아닌 것만으로도 시장은 좋아질 수 있다. 그게 지난주 제 주장이었잖아요. 시간이 흐른 후 변명이 효과가 없는 것이 확인될 때 하락을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죠. 봄부터 겨울 걱정하지 말자.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한로 상강이 돼도 효과가 없으면 겨울이 시작되는 것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뉴스. 브렉시트의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해결 만기가 이번 달 31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바로 앞에 두고 이제 브렉시트의 드래프트라고 하죠. 서로 협의하에 브렉시트를 하겠다는 이 초안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파운드화가 다시 한번 급등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전일보다 1.63% 상승하면서 브렉시트가 제대로 시장이 원하는 수준으로 해결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시황은 뭐 별게 없고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몇 가지는 좀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월요일
저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했던 방송, 산업혁명과 돈의 감각 방송을 잠깐 좀 소환해야 되겠습니다. 월요일 자랑하려는 거 아닙니다. 오늘 장을 주도한 나스닥, 그 다음에 반도체 주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등 주요 IT 기업,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제가 월요일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월요일 방송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파란색은 반도체 ETF인 SMH, 분홍색은 S&P 500 인덱스다. 그런데 지난 3년간 S&P 500 인덱스를 이끌어왔던 것, 리딩을 했던 건 반도체 지수였다는 걸 보여드리는 그림이었어요. 그러면서 보여드렸던 게 SMH, 반도체 ETF는 SMH와 S&P 500 인덱스인 SPY를 나눴던 그림인데요. 이 나눴던 그림에서 불마켓을 왜 200일선, 50일선 위에서 완전히 정배열된 라인 위에서 최근에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 반도체 가격만 보면 지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벽에 반도체 ETF, SMH 흐름은 전 고점, 올해 8월 말이었죠. 8월 초였죠. 8월 초에 있었던 고점을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전일보다 2.03% 올라서요. 고점을 돌파해버렸고요.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 주식들을 모아놓은 지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8월 초에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지수가 S&P 500을 리딩하고 있고 현재 반도체 지수의 추세적인 상승은 이미 시작되었고 반도체 가격의 저점은 8월 달로 끝났다. 반도체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방송이 끝나면 반드시 또 질문을 합니다. 한국 주식시장 좀 얘기해달라. 미국이 오르면 한국도 오릅니다. 그런데요. 한국물 ETF,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물 ETF죠. MSCI 사우스 코리아 ETF, EWI를 봤습니다. 오늘 많이 올랐죠. 이제 200일선 바로 밑에 있습니다. 200일선을 통과되면 추세적인 불마켓이 되는 것이죠.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번 주 안에 저 200일선 저항을 뚫고 올라가서 한국 코스피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좋은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기대해도 되겠다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죄송합니다. 아직 감기가 낫지 않았어요. 친수익파가 되기 위한,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필수 암기사항 2가지 말씀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주식시장은 우려감과 기대감에 미리 반응합니다. 댓글을 보면 어느 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투자하겠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주식시장이 하락합니다. 왠지 알죠? 우려감에 하락하고요.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려감이 팽배해지는 거고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기대감이 많아집니다. 즉 주식시장은 안정이 됐을 때는 하락하려고 하고요. 안정이 되기 전에 불안한 상황에서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상승하려 합니다. 작년 2018년 10월과 12월 3개월 동안 약 25%가 폭락했었죠. 그 25%가 폭락했던 건 무엇 때문이냐? 지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우려감으로 미국 기업들이 힘들어질 거란 우려감이 미리 반영됐던 거고요. 2019년부터 상승했던 이유는 금리 인상을 중단했고 오히려 금리를 인하했고 무역 분쟁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시장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하죠. 안 좋아서 금리를 내렸고, 금리를 인상하면 안 좋아질 것이라 내리고, 다 안 좋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안정이 될 때는 우려감, 엉망이 되었을 때는 기대감, 그때 기회가 나타나는 것이다. 반대로 기대감이 너무 늘어져 버려서 이 기대감 자체가 피로감이 될 때는 하락합니다. 즉 기대감이 기대하는 것처럼 현실처럼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언제냐? 저는 내년 1분기 이후, 2, 4분기 이후부터는 시장이 예상한 것처럼 실적이 좋아지지 않은 것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 언제? 그때 돼서 대비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방송, 죄송합니다. 오늘 새벽에요. IMF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 최저점으로 글로벌 성장률을 하락해야 될 것이다. 즉 글로벌 성장률 예상치를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내린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이것 봐 주식시장 안 좋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죠. 이 기사 내용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IMF가 경고한 펀더멘털에 대한 악화, 이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냐? IMF 경고를 받아들여 글로벌 중앙은행이 머니터리 이징, 통화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IMF의 펀더멘털은 이미 현실이고 경고인데, 이에 대비해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이미 시작하고 있잖아요. 즉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희망 때문에 주식시장은 상승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이 절망으로 거의 확인되는 시점, 절망이 될 것 같다는 그 시점부터 폭락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시점은 언제다? 내년 2분기. 그러니까 걱정을 시작하는 것은 내년 1분기에 걱정을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아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달 전부터 이런 말씀 드렸죠. 채권 시장이 마이너스 금리만 해도 전 세계 국채의 3분의 1이 마이너스다. 그래서 저는 과도한 쏠림, 물극필반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와서 숟가락 얹는 게 아니라 이미 한 달 전부터 채권 시장의 과도한 쏠림, 오히려 반대를 예상해야 된다. 이렇게 방송을 여러 번 했었죠. 물극필반입니다. 비관론자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반대로 시장의 상승론자, 긍정론자가 과도할 때 항상 방향은 바뀝니다. 왜?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볼 때 위기가 시작되거나 기회가 옵니다. 반대로 비관론이 너무 많을 경우 기회가 오는 거고요. 긍정론이 과도할 때 위기는 스멀스멀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일요일에요. 텔레그램 오픈방에서 이 미국의 AAII 이 투자심리 서베이 결과를 올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맨 밑에 bearish,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숫자, 사람의 비율이 44%나 차지하고 이는 불과 일주일 전보다 4.5%로 늘었다. 이 정도 수치는 거의 금융위기 수준으로 상당하게 높다 이거죠. 즉 밑에 보시면 historical average, 그러니까 역사적 평균치,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역사적 평균치가 30.5%인데 역사적 평균치를 훌쩍 넘어서서 무려 44%의 시장 참가자가 금융시장, 주식시장을 안 좋게 본다. 이건 제가 볼 땐 과도한 쏠림이다. 반대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제가 텔레그램 오픈방에 말씀드렸어요. 즉 과도한 쏠림, 긍정론자가 너무 많아지면 하락할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고, 비관론자가 극대화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아하, 시장의 방향이 돌아갈 수 있다.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게 친수익파,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거,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의 핵심은 두 가지죠. 첫째, 반도체 가격이 미국 주식 상승을 이끌었다. 두 번째, 미국 기업의 실적이 11개 기업 중
9개 기업에서 좋게 나왔는데 좋게 나온 게 아니라 나쁘게 예상한 만큼 나쁘지 않다. 이게 좋은 거죠. 나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랐다. 예. 시장의 참가자들, 큰 자본들, 스마트머니는 주식시장의 상승을 원하고 있다. 그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